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상형 건축제도 기능사 네 번째 시간으로 바닥 구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외벽과 내벽, 그다음 기초 부분을 완성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그려진 공간이 방이라고 했을 때 이 바닥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실기시험은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을 온수 난방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수 파이프와 자갈층, 단열재 등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치수는 시험장의 수험 조건에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실기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정해진 치수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재에서 이미 정해놓은 그 치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외워서 우리가 다음 여러가지 예상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정작 실기시험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 조건 자체는 단열재만 치수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치수는 원래 자유롭게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교재의 챕터 3번에 있는 바닥 구조를 그대로 동일하게 작성을 해서 그 치수를 다 외우는 것이 우리가 다음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층고 450을 기준으로 첫 번째 옵셋으로 30을 먼저 줍니다. 이 30은 보온 모르타르 30 두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30 옵셋으로 한번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셋은 80을 합니다. 이 80은 콩자갈 다짐이라고 해서 이 사이에 온수 파이프를 넣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 두께는 지금 현재 교재에서는 85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장마다 이 단열재 두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치수만 시험장에 있는 단열재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150. 이 철근 콘크리트 150이 중요한 이유가 이 150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체식 구조를 완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표시된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양옆에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옵셋 50을 하셔가지고 이 50은 밑창 콘크리트 50을 주고요. 또 옵셋 200을 해서 이번에는 잡석 다짐 200으로 총 30, 80, 85, 그 다음에 150, 50, 200으로 바닥 구조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칸들을 모두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콩자갈 다짐층 중간에 제가 옵셋 40을 해서 중간에 선을 하나 그려 놓고요. 임의의 점에 원을 하나 그립니다. 원을 두 개를 그리는데요. 반지름 12.5,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반지름 30짜리 원을 그려놓고 십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원을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어디에다 하냐면 250 떨어진 위치에 그대로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림으로 이 선들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연결을 해주고 바깥쪽 30짜리 원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셔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두 개의 선을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히든으로 선 종류를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두 개의 선만 LTS 값을 그러니까 특성에 가서 선 종류 축적 값을 조금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 종류도 해칭선으로 바꾸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온수 파이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AR로 어레이로 배열 복사를 해서 직사각형 R, 그 다음에 행으로는 개수가 없고요. 1로 하시면 되고 열 개수를 제가 넣고 사이 값은 500으로 줍니다. 500으로 주고 나서 개수는 6개 정도를 하면 될 것 같네요. 6개만 하시면 됩니다. 닫게 하시고 이렇게 온수 파이프를 완성을 하시면 되고 그 아래에는 이제 단열재 해칭이 들어가야 되죠. 이 단열재 해칭은 H에서 선택점으로 단열재가 들어갈 부분을 선택을 하고 안시 37번을 사용을 하시고 역시 스케일 값은 10배 키워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해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해칭선과 잡석 다짐 해칭선은 우리가 모두 나중에 문자를 다 작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작성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난방을 표현하는 바닥 구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우리가 바닥 구조 바로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욕실을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실을 그릴 예정인데요. 욕실을 그릴 때 역시 외벽을 하나 더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 중심선에서 2000 떨어진 지점에 외벽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중심선을 옵셋 2000으로 복사를 하고요. 물론 이제 외벽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 삼아서 그릴 때는 꼭 외벽을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습은 꼭 모두 다 직접 그려보시고요. 저는 이제 영상 작업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리는 것은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선을 미러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미러로 하려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 사이에 정확하게 중간이 된 지점을 찾으면 좋은데요. 저는 브레이크로 이 지점 찾기가 힘드니까 저는 이 선을 반을 딱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선을 좀 잘라서 미러로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을 찍고 그대로 내리면 이렇게 중간점으로 기본 해칭들은 다 갖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나머지는 다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미러로 대칭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지만 연습은 꼭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욕실을 표현을 할 예정인데요. 욕실은 난방 구조가 없고 그 대신 방수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앞에 철근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일체식 구조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그대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제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일체식 구조에 해당되는 이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얘를 기준 삼아서 그 다음에 방수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방수는 보호모르타르를 6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정해진 값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에서 정해준 거지 사실 정말로 60을 하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잊으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이제 교재를 처음 따라하기 위해서는 제가 바닥 구조를 60으로 이 부분을 보호모르타르 60, 그 다음에 벽체는 20씩 제가 이렇게 옵셋으로 이제 말 그대로 보호 모르타르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교재를 잘 보시면 히든선으로 이제 깔려져 있는 선이 있죠. 이거는 액체 방수를 표시하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체 방수는 10 정도만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선은 정리를 하고요. 필렛으로 간단하게 모서리 작업을 하고 옵셋 10을 줘서 각각의 선들에서 10씩 복사를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필렛으로 모서리 작업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필렛으로 반지름을 전혀 주지 않고 클릭을 하시면 모서리 선들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 종류는 히든선으로 바꾸시고요. 레이어는 해칭선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보호 모르타르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보호 모르타르와 액체 방수 2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욕실이니까 욕실 해칭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200, 200의 타일 표시로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해칭으로 작업을 합니다. 해칭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로 가셔가지고 특성에 가시면 이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을 클릭을 하고 200이라는 수치로 선택점을 클릭을 하시면 가로 세로로 200짜리인 이렇게 타일 모양의 해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은 제가 왼쪽 아래 이 지점에 그냥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 맞출 건 없지만 제가 우선은 이 부분에서 200씩 출발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해칭선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간단하게 난방 바닥 구조와 방수 바닥 구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치들은 단열재의 두께 값만 시험장에서 제공해주는 수치고요. 나머지 수치는 이 교재에서 정해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난 내 맘대로 해야지 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그려야 될 평면도를 기준으로 단면도를 뽑을 때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기준이 자꾸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게 되면 시험에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치수를 모두 다 정해놓고 이 치수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물론 그때그때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치수를 표준으로 잡아놓고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조는 처음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계속 만들어 보다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있는 치수는 다 외우도록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 욕실 해칭을 먼저 넣었는데요. 이 해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씨를 모두 다 작성 후에 만들어야 되는 해칭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